타이어가 자갈을 으깨는 소리가 조용한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고 차분한 태도와 리더십으로 명성을 얻은 48세의 민주는 김광석길에게로 방향을 돌렸다. 그는 한국 대구에서 지역 지도자들을 만나며 보낸 길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차는 겸손한 검은색 세단이었고 교회 거리에 섞여 있었고 그의 생각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의 유명한 포트로스트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백미러에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번쩍이며 경보종처럼 밤을 가르며 지나갔다. 민주는 잠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았다. 그는 속도계를 확인했다. 35마일에서 29마일. 교통 위반은 없었다. 꼬리등도 고장 나지 않았다. 하지만 순찰차의 사이렌이 울부짖으며 그에게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차분히 있어 라고 중얼거리며 신호를 보내고 차를 도로 옆으로 세웠다. 그는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 손이 보이고 움직임이 느리고 예의 바른 태도였다. 그는 이 일상을 터득했다. 그가 잘못한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겉모습이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은 창문으로 재빠르게 다가갔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그 광선이 민준의 차 안의 희미한 불빛을 가르며 비쳤다. 다른 경찰관은 뒷범퍼 근처에 머물렀고 권총집에 든 손을 올려놓았다. 오늘 밤 서두르세요. 첫 번째 경찰관이 소리쳤다. 그의 어조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니요, 선생님, 민준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냥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찰관의 손전등이 민준의 얼굴을 비추었고 무릎, 콘솔로 재빨리 내려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얼굴로 돌아왔다. 면허증과 등록증, 그는 민준의 대답을 무시하고 명령했다. 민준은 천천히 장갑함에 손을 넣어 모든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등록을 하러 갑니다. 운전면허증은 지갑에 있습니다. 나중에 꺼내겠습니다.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세가 굳어졌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물었지만 그 질문은 수사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경찰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저기서 엉뚱하게 운전하면서 다른 차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저는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다. 제 대시캠이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날카롭게 가로채었습니다. 대시캠이요? 증거로 압수될 겁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민준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경찰님? 저는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경찰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의 배가 뒤집혔지만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문을 열었고 두 손을 들어 올려 훤히 보였다. 두 번째 경찰관이 재빨리 들어와 민준의 팔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끌고 갔다. 이게 필요한 거야. 민준이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난 아무 잘못 없어. 저항하는 거야. 첫 번째 경찰관이 비웃었다. 그 장난을 치고 싶어? 난 괜찮아. 차가운 금속 수갑이 민준의 손목을 물었다. 그의 마음이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프로파일링이었다. 아주 단순했다.
경찰관들이 그를 순찰차 뒷부분에 밀어 넣는 동안 민주는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몇몇 이웃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여다보았고 그들의 실루엣이 현관 불빛에 비춰졌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관들은 방금 누구를 체포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민주는 오래 침묵할 생각이 없었다. 순찰차가 거리를 굴러가며 살짝 덜커덕거렸다. 민주는 뒷좌석에 꼿꼿이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랜드마크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풍경에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처리하려고 애썼다. 방금 일어난 일의 부조리가 남았다. 두 경찰관은 앞에 앉아 마치 이유 없이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구금한 적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농담을 나누었다. 어린 지호는 백미러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심야 마약 단속 사건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민주는 지호의 시선을 마주치며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저 집에 가려고 하는 남자일 뿐이에요. 그래요. 물론이죠. 서준이라는 땅딸막한 남자. 다른 경찰관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는 항상 그 말을 듣습니다. 무모한 운전자는 항상 변명을 합니다. 민주는 혀를 깨물었다. 지금 논쟁해도 소용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선택사항을 되뇌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유리할 확률은 희박했다. 그들이 관할 구역에 도착했을 때 형광등이 구금 구역을 강렬하게 비추었다. 지호는 거의 조롱하듯 민준의 수갑을 벗겼다. 우리의 초라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잠시 여기 머물 것입니다. 내가 기소되는 건가요? 민준이 침착하게 물으며 손목을 문질렀다. 서준이 빙긋 웃었다. 그걸 알아내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세요. 민준은 작고 차가운 구금실로 끌려갔다. 그의 뒤에서 문이 쿵 하고 닫혔고 그 울림이 공기 중에 남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생각의 회오리였다. 그는 수년간 정의와 공정성에 기반한 경력을 쌓았고 이제 그는 자신이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권력 남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감방 밖에서 두 경찰관은 책상에 기대어 앉아 민준의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검토하면서 조용히 웃었다. 평범한 건 없어. 지호가 거의 실망한 듯 말했다. 상관없어. 서준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뭔가를 찾을 거야. 그런 놈들은 항상 옷장에 해골을 숨겨두거든. 민준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앉아서 손을 꽉 쥐고 자세를 고정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내심이 곧 보상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끌렸다. 다른 경찰관들이 왔다 갔다 하며 감방 안의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민주는 그들이 알아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 지역에 새로 온 사람이었고 불과 3주 전에 그 직책을 맡았다. 마침내 새벽이 희미한 주황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엄숙한 표정의 경찰관이 분명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감방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배지에는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다른 두 경찰관과 즉시 대조되는 권위 있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민준을 흘깃보고 다시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호가 앞으로 나왔다. 어젯밤 무모운전과 체포 저항 혐의로 그를 붙잡았어. 모건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모운전? 증거는 어디 있지? 아직 처리하지 않았어. 서준이 무심코 말하며 책상에 기대었다. 모건은 다시 민준에게 주의를 돌렸다. 선생님,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민준이 일어나 침착하게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무모운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단호히 부인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캠도 있습니다. 모건은 두 경찰관을 흘깃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대시캠을 검토하지 않았어요. 서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모건은 크게 숨을 내쉬며 분명히 불쾌해했다. 지금 가져와. 그리고 지호, 제 사무실. 지금 당장. 두 경찰관이 슬그머니 떠나자 민준은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심판의 시작일 뿐이었다. 차가운 금속 벤치가 민준의 등에 닿았고 그는 구금실에 앉아 구역이 활동으로 웅성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끝없이 이어졌고 가끔씩 서류를 넘기거나 멀리서 대화하는 것만이 간간히 들렸다. 주변이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의 사건들을 영화처럼 재생하며 생각했다. 날카로운 말투, 불필요한 격화. 이 모든 것이 그가 수년간 고치려고 노력했던 깊은 결함을 뚜렷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경찰서장이라는 그의 새로운 직책은 이러한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책임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해체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불의를 경험하고 있었다. 발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지은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손짓했다. 민준은 감방 반대편에 있는 여자가 그를 살피는 동안 앞으로 나아갔다. 대시캠 영상을 검토했어요. 그녀는 딱딱한 어조였지만 전문적이었다. 체포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영상은 그들의 보고서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민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가 계속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즉시 풀어줄게요.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비밀리에 논의하고 싶어요. 잠시 후 민준은 감방에서 나와 사무실에 있는 모건과 마주 앉았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맨 책상, 의자 2개, 작은 서류 보관장. 꾸밈새도 없고 방해 요소도 없었다. 그저 업무뿐이었다. 지호와 서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모건이 손을 책상 위에 모으고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자신의 말을 분명히 숙고했다. 당신은 정말 누구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구금실에서 밤을 보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침착하잖아. 민준은 살짝 뒤로 기대어 그녀에게 작고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근면함에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건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이 상황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민준이 경찰서를 나설 때
이른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밤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그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서 예약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지금 그가 감독하는 경찰 본부 문을 통과했다. 그의 비서, 아니타는 책상에서 눈을 들어 깜짝 놀랐다. 콜먼 경감님. 일찍 오셨네요. 민주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긴 밤이었어. 아니타, 나한테 브리핑 룸을 준비해 줄 수 있어? 오늘 오후에 부서에 연설해야. 아니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조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자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이건 자신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것이었다. 대중은 그가 이끌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도록 신뢰했다. 그 책임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민주는 그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헤쳐나가야 할 또 다른 폭풍이 있었다. 법정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곳이었다. 법정은 꽉 찼다.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지역 언론은 이를 보도하고 싶어 했다. 카메라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기자들이 법원 계단에 줄을 서서 심리가 끝나자마자 달려들 준비를 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민주는 피고인의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변호사 서연은 두꺼운 증거 폴더를 넘기고 있었다. 서연은 날카롭고 끈기 있고 약한 주장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해체하는 명성을 가진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다. 방 건너편에는 지호 경관과 서준 경관이 부서에서 임명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호 경관은 긴장한 듯 보였고 발을 통제할 수 없이 두드렸고 서준 경관은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의자에 기대어 자만한 표정을 지었다. 실없는 태도를 가진 나이든 판사가 방에 들어와서 심리를 시작했다. 오늘은 민준 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검찰은 계속 진행하세요. 검사는 정고 다소 주저하는 변호사로 일어서서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밤에 피고인은 무모하게 운전하며 다른 차선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지호와 서준 경관이 그를 멈추자 그는 협조하지 않고 체포에 저항했습니다. 서연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몸을 기대고 속삭였다. 그들은 바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차례가 되자 서연은 자신 있게 일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을 지휘했다. 다카, 제 의뢰인에 대한 기소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 프로파일링과 권력 남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경관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비디오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서연은 집행관에게 손짓했고 집행관은 조명을 어둡게 하고 대시캠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비디오에서 민준이 차선 내에서 꾸준히 운전하는 모습이 보였고 속도계는 시속 29마일을 계속 표시했다. 경찰의 순찰차가 백미러에 보이자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켰다. 그 다음은 바디캠 영상이었다. 법정은 경찰들이 민준의 차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공격적인 어조는 첫 번째 상호작용에서 분명했다. 영상에는 지호가 또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네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나왔고 서준은 빙긋 웃으며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대답했다. 청중 사이에 숨가쁨이 퍼졌다.
판사는 경찰들을 쳐다보며 눈썹을 크게 찌푸렸다.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법정에 말했다. 이게 지호와 서준 경찰이 보여준 전문성입니다. 이제 체포 자체로 넘어가죠. 영상은 계속되었고 민준이 침착하게 따르고 등록과 면허를 받으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의 침착한 태도와 경찰의 적대감 사이의 대조가 극명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법정은 긴장되었다. 서연은 배심원에게 돌아섰다. 이건 단순히 권력 남용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의뢰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며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합니다. 검사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이 날카롭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무엇에 근거한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하게 운전했나요? 지시를 따랐나요? 아니면 피부색 때문이었나요? 판사는 가볍게 망치를 두드렸다. 변호사님, 이 문제에 집중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강력했다. 각하, 더 진행하기 전에 제 의뢰인이 법원에 전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넥타이를 고쳤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판사에게 말을 걸기 전에 경찰관들과 눈을 마주쳤다. 저는 민준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도시의 경찰서장입니다. 저는 3주 전에 이 부서를 이끌고 오늘 여기서 보신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일찍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견이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 안이 웅성거렸다. 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서준의 자만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판사는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리며 침묵을 요구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이건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호와 서준 같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법정 벽 너머로 울려 퍼질 심판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법정은 긴장감으로 들끓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천둥소리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호와 서준은 얼어붙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요청했고 모든 사람이 방금 일어난 일을 흡수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법정이 재개될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고 판사는 민준에 대한 기소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이 법원 밖으로 나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콜먼 경감님,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군중은 그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이든 모든 사람이 존중과 존엄을 받을 만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저는 정직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부서를 만드는 데 전념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저는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언론의 광란은 계속되었지만 민준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호와 서준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즉시 정직되었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졌고 시위와 개혁 요구가 촉발되었다. 지역 지도자들은 함께 뭉쳐 부서 내 경찰에 대한 더 큰 투명성과 더 나은 교육을 요구했다. 민준의 리더십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경찰서에 경찰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 앞에 서서 그는 확고한 신념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제게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방을 훑어보며 말했다. 더 큰 문제의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수장인 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킬 수 없다면 여기는 당신에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의 말은 자신의 의도에 대한 남아있는 의심을 모두 걷어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주는 광범위한 변화를 실행했다. 의무적 편견 교육, 더 엄격한 감독,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한 익명보고 시스템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역 사회는 변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았다. 몇 달 후, 민주는 타운홀 회의에서 패널에 앉아 한 젊은이가 일어나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 콜먼 경감님,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저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일어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운홀이 끝나고 민주는 잠시 머물며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줄을 서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은 우리, 즉 시청자와 지역 사회의 몫이다. 불의를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요구해야 한다. 함께라면 책임감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 힘이 있다.